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리 4가지 중요한 준비를 해두고 편안하고 기쁨 가득한 나날을 누린다고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달려가고 중년에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세월이 흘러 노년의 문턱에 다다르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 없는 평온한 삶을 바라죠.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앞서 생각하고 슬기롭게 준비해둔 분들은 정말로 더 잔잔하고 화목한 노년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를 지켜주고 든든하게 해줄 4가지 중요한 밑거름에 대해 찬찬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정,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소중함을 한껏 누리고 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자녀가 모두 제자리 잡고 나면 비로소 함께 살아온 삶의 동반자가 단순히 결혼으로 맺어진 반려가 아니라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벗이자 인생 전부를 같이 해온 친밀한 동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특히 이 동반자가 주는 힘이 아주 큽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거나 바빠서 자주 못 찾는 상황이 생길 때 옆에서 식사를 챙겨주고 약 챙기는 것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고 가끔 같은 옛 이야기를 반복해도 지겨워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내 곁에 오래 머무는 배우자이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생의 후반부에 부부가 화목하면 건강도 더 잘 지키게 되고 덩달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갖추게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든 담백한 한 끼 식사든 부부가 주고받는 정이 깃들면 그 자체가 크나큰 행복이 되죠. 즉, 자녀들이 독립해 떠난 후에도 왜 이 인생 동반자가 더 중요해지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에게만 기대며 살기에는 시대도 바뀌었고 아이들도 각자 책임지고 살아갈 일이 많은 법입니다. 부모 마음을 잘 헤아려 주려 해도 현실적으로 자녀가 매일 시간을 내어 함께하긴 쉽지 않아요. 게다가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 부부 생활에 간섭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터놓고 웃고 올 수 있는 건 역시 오랜 시간 한 집에서 산 부부가 최고의 버팀목입니다. 인생이 평탄치 않았던 시절부터 연을 맺고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으니 상대를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이해해주는 존재가 되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배우자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을 함께 쌓아가는 동안 작은 다툼이나 쌓인 마음들이 관계를 돈독히 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마음을 자주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고마워 한마디라도 좋고 가끔 둘만의 소소한 시간을 만들어 함께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를 정성껏 돌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울창하고 열매를 맺듯 부부관계도 시간이 쌓일수록 정성과 돌봄을 받으면 더욱 빛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년의 평온한 마음가짐을 키워주는 결정적인 힘은 내 옆에서 함께 웃고 울어줄 인생 동반자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년에는 재산이나 물질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마음 한편을 든든하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예요. 과거의 추억을 함께 떠올리고 현재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 함께 웃으며 나누고 앞날에 대한 작은 희망을 속삭일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살아온 시간이 참 귀했다 하고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편안한 둥지라 할 만한 내 집이나 내 거처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집은 돌아가는 곳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우리에게 안도감과 따스함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는 점이에요. 젊을 때는 바깥 활동도 많고 직장이나 사회생활, 모임에 더욱 신경을 쏟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를 보내는 공간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무척 중요해집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집은 항상 편히 돌아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집이 꼭 같은 의미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세대 차이, 생활 습관 차이 등 여러 이유로 부모가 자녀의 집에 오래 머무르면 미묘한 불편이나 긴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 익숙하고 오래 살아온 내 집, 규모가 크지 않아도 내가 손길을 오래 쌓아온 곳이면 마음이 한결 놓이게 되죠. 거기 있는 가구나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추억과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앉아서 차를 마시기만 해도 마음이 사르르 풀립니다. 그 집에 깃든 기억들, 이를테면 젊을 때 함께 벽을 칠하고 고장난 문을 고치고 뜰에 작은 나무를 심고 자녀들이 마당에서 공놀이하던 모습이 모두 그 공간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익숙한 내 공간에 앉아 배우자와 도란도란 그 시절 이야기를 주고받는 순간의 편안함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내 거처를 소중히 여기고 깨끗하게 정돈해두는 일이야말로 삶의 평온과 추억을 어루만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로 나이가 들어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도 내 취향과 추억을 품을 수 있는 작은 요소들을 잘 꾸며두면 그 공간이 또다시 내가 편히 쉴 둥지가 됩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지내는 집처럼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곳은 좀처럼 찾기 어렵기에 노년의 삶에서 이 거처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준비는 어느 정도 내가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두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직접 살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 마음의 여유까지 잃기 쉽습니다. 자녀를 모두 키운 뒤에도 나 자신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은 꼭 갖춰두어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고들 하죠. 재정적 자립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은 단순히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느냐 위 문제가 아니라 노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와도 직결되니까요.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나면 마음은 후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로 인해 나 자신이 궁핍해지고 뜻하지 않게 자녀에게 되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역시 각자 가정이 있고 책임이 많으니까 부모가 경제적으로 너무 의지하면 서로 간에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부모 본인도 어느 정도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자산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두고 그게 자녀를 덜 사랑한다는 뜻이냐 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 들어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또 본인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자녀에게 무작정 손 내미는 일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녀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상속이나 재산 분배 같은 이야기를 일찍부터 투명하게 해도 돼 나 자신이 마음 놓고 치료받거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금전적 기반을 확보해두면 오히려 자녀들도 부모가 마냥 걱정되기보다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전부 자녀에게 가야 한다는 옛날 사고방식을 조금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요즘 시대에 맞는 지혜죠. 현금만이 아니라 작은 부동산이나 연금, 보험 등의 형태도 포함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노후에 맞춰 재정 설계를 미리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지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잘 갖춰져 있으면 몸이 좀 불편해져도 필요한 간호나 도움을 구할 때 여유가 생겨서 자녀에게만 기대지 않고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건강한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적정한 재정적 뒷받침은 또 하나의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그것이 자립심을 지키게 해주고 마음의 여유도 열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로 오래도록 몸과 마음의 기운을 지키는 일이 있습니다. 고령이 되면 예전 같지 않게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오랜 기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다면 생활 전반이 훨씬 풍요로워지죠. 젊을 때는 명예나 돈, 사회적 지위를 좇느라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지만 중년이 넘어가면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거동이 힘들어서 늘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자녀가 많아도 큰 즐거움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반면에 조금씩이라도 걸을 힘이 있고 소화도 잘 되고 통증 없이 편히 잠잘 수 있다면 아주 사소한 일상조차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가령 동네 공원 벤치에서 배우자와 차를 한 모금 나누어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것도 큰 낙이 되니까요. 그렇기에 노년을 앞두고 미리 건강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굳이 비싼 헬스장이나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잠깐씩 산책을 한다든지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을 챙긴다든지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신선한 야채와 과일, 과하지 않은 단백질을 조금씩 먹는 식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또한 마음의 건강도 소홀히 해선 안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배우자나 친한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깊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적절히 말을 꺼내 조언도 구하고 위로도 받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수면도 좋아지고 몸도 한결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결국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나중에 정말 크게 달라진 삶의 질을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와의 화목한 편안하게 머무는 거처, 스스로를 지탱해줄 적절한 재정적 기반, 그리고 꾸준히 관리한 몸과 마음의 건강. 이 네 가지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누군가는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 고 말할 수도 있지만 완벽이라는 건 없더라도 조금씩 미리 신경 쓰고 다듬어가면 노년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평온한 마음, 서로 간의 이해와 사랑, 적절한 경제적 독립, 그리고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들.
그것들이 모여 나이 들어서도 웃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런 기본 틀을 이야기하다 보면 노년에는 누구를 더 믿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 딸이 더 낫느냐 며느리가 더 낫느냐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물과 불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갈등이 잦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개인차가 워낙 커서 꼭 며느리보다 딸이 더 가깝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 며느리가 더 살뜰하게 보살펴주는 집도 있지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른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을 겪고 만난 사이이기에 작은 일로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 대화가 단절되고 소갈이를 하게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하죠. 실제로 한국의 한 어르신, 영자 할머니 78세 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들은 바깥일로 바쁘고 손주는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다 보니 결국 며느리와 할머니만 주로 한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며느리가 부모님께 예의 바르고 살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 아이는 어쩜 저렇게 착하고 다정할까 하고 마음 든든해하셨지만 막상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니 여러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영자 할머니는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릇을 깨뜨리거나 며느리 물건을 잘못 만지다 실수하는 일이 늘어났고 며느리는 처음에는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하며 괜찮은 듯하더니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점차 날선 말투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장기간 출장을 다니고 집에 와도 잠깐 머무르다 다시 나가니 어머니와 아내가 마주칠 시간이 훨씬 많았고 갈등은 주로 둘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마음이 서러웠어도 자식 부부 관계가 틀어질까봐 참고 또 참으며 몸도 불편한데 소갈이까지 하게 되어 매우 힘겨워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노년에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단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 좋다 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대 차이와 생활 습관 차이, 서로 간에 쌓인 사소한 서운함 등이 겹쳐 누구나 얼마든지 갈등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고민이나 힘듦을 적절히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괜히 참기만 하다 보면 상대방은 아무런 불만이 없나 보다 하며 무심히 지낼 수도 있고 그럼 서운함이 쌓여 언젠가 폭발하기도 하니까요. 자녀나 주변 가족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중재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꾸 불편하지만 참는 것, 이 최고 미덕은 아니라는 점 분명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딸이나 사위가 훨씬 살뜰하게 챙겨주기도 합니다. 한국의 또 다른 할머니 정희 할머니 70세는 딸 지은 씨가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매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밖에 나갈 때도 동행을 해주는데 이둘은 매우 사이가 좋고 정겹게 지냅니다. 딸도 은퇴를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어머니 곁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 어머니가 필요한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지요. 이는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서 딸이든 며느리든 사위든 혹은 아들이든 누구와 함께 지내든지 간에 결국 서로 간에 얼마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느냐, 얼마나 배려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모두가 딸과 가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전적으로 돌봄 역할을 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병인을 두거나 요양시설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은 불효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 수 있으나 요즘 시대는 여러 형태의 돌봄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죄책감 없이 적극 활용하는 것도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자녀 한 명이 전부 책임지다가 지쳐버리기보다는 자녀와 요양 돌봄 서비스가 역할을 나눠 맡아 어르신이 훨씬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는 편이 서로에게 낫기도 합니다. 정희 할머니 역시 혹여 딸 지은 씨가 앞으로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옮겨서 더 이상 곁에서 돌보지 못하게 되면 제때 요양 서비스를 받는 편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미리 대화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고령이 되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라는 고민보다 내가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주변 가족과 의논해서 적절한 때에 도움을 받을 것인가? 라는 태도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이나 강요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논의하고 서로 배려하며 최적의 방안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미리미리 가족 간에 대화하고 자기 건강 상태나 재정 상태, 그리고 돌봄 방식의 선호 등을 솔직하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자기를 돌보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동시에 자녀의 삶에 간섭해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자녀에게 전혀 손 벌리기 싫어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겁게만 여기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참견하거나 나는 너희에게 모든 걸 줬는데 왜 너희는 해주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서운함을 드러내기보다 너희도 힘든 게 많으니 잘 조절해가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가능한 한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은 해내겠다. 고 말하면 서로가 한층 마음 편히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죠.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결국 노년을 편안히 즐기기 위해선 첫째로 인생의 동반자와의 두터운 정이 필요하고 둘째로 마음 푹 놓을 수 있는 내 집이나 내 거처를 가꾸어 두는 게 중요하며 셋째로 어느 정도 재정적 자립과 자산을 마련해 불시에 닥칠 일에 대비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미리 준비할수록 그 결과가 더 단단하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에서 오래 고민하고 경험을 쌓아온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서로 아껴주는 가족, 살기 편한 집, 그리고 적정한 재정 기반.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무시해도 나중에 후회한다. 고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미리 챙기고 작은 실천을 쌓아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나날들을 더 온화하고 밝게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고 힘들기만 한 일이 아니라 지난날의 추억과 함께 곁에 있는 사람들과 도란도란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되도록 말이죠. 이제 함께 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생각들이 마음에 와닿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1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았다면 2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올리면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을 이어서 둘러봐 주시고 알림 기능도 챙겨주시면 더 빨리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삶과 마음에 관한 여러 깊은 생각들을 나누면서 함께 더 나은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합시다. 길고도 소중한 삶의 여정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